오늘 비트겟에 코인 묶여있는 분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들리시죠?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세게 들어오면 로그인 자체가 막혀서 내 돈인데 못 만지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을 차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이미 문을 닫는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새로 깔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붙으면서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는 식으로 끊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앱 하나 불편이 아닙니다. 출금 버튼을 누를 시간조차 뺏기면 자산이 화면 속에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루는 순간 옮길 통로가 좁아질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미신고라는 단어 하나가 접속을 통째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부터 오류가 쌓이고 결국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 앱을 실수로 삭제하면 곤란해집니다. 다시 설치가 막혀서 그때는 VPN 같은 우회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삭제 버튼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 밖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제재가 들어오고 그 파도가 이용자분들 계정까지 덮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연결됩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한꺼번에 막혔고 다음 단계로는 접속 제한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막힌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세금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나선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 뭐부터 하셔야 하냐고요? 가장 안전한 쪽은 비트겟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지갑은 내 손에 남습니다. 개인 지갑은 말 그대로 내 금고입니다. 거래소 화면이 꺼져도 지갑 주소에 자산이 있으면 다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접속이 막혀도 소유는 남게 하는 거죠. 지갑을 이미 쓰고 계시면 더 좋고요. 아직 없더라도 준비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만들어 두면 출금은 단 몇 분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금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전송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어떤 체인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도착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뒷목 잡습니다. 받는 쪽 거래소나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맞춰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다르면 보냈는데 안 온다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공포는 차트보다 전송에서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 테스트를 권합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 전에 작은 금액으로 먼저 보내서 정상 도착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한 번이 심장 박동을 살려줍니다. 전송 수수료와 소요 시간도 체크해 두세요. 급할수록 수수료 아끼다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시간만 보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셨다면 그 다음은 목적지 거래소로 재이동하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바로 옮길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엔 중간에 내 지갑을 거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 환경이 바뀌면 계정 보안이 예민해지고 피싱 링크 같은 함정도 더 잘 걸립니다. 법적 위험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될까 맘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회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편하냐고요? 현실은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대안은 될 수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적극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따로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다들 급해서 옮기는데 급할수록 선택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5곳을 고른 기준은 단순합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수수료가 과하게 비싸지 않은지,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먼저 원화 입금이 가능하다는 건 이동 속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중간에 환전이 꼬이면 시간이 날아가는데 원화 입금이 되면 그 답답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글 지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출금 주소 하나 잘못 붙여 넣어도 큰일인데 메뉴가 익숙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급할수록 익숙함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포함해 둔 이유도 있습니다. 단타는 횟수가 쌓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작아 보여도 결국 체력처럼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공짜로 떨어진다기보다 이동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5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교표처럼 보기 쉽게 해놨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동 얘기는 잠깐 숨 고르고요. 옮겨 놓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수익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코인 퓨처스 단타 기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진입이 하루의 노력값을 통째로 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먼저 롱과 숏 개념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겁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롱과 숏은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감정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바로 혼내줍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 같은 신호를 맞춰보면서 확률을 쌓아야 합니다. 롱 포지션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힘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위쪽으로 길을 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눌림이 와도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표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지 보세요.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는 차트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F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하는 트레이더들이 특히 집중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도 숏의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종종 아래로 꺾이면서 숏 기회를 줍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져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보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는 시장의 과열과 추세를 읽는 돋보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숫자 하나로 끝내기보다 가격 움직임과 함께 보면서 지금 과열인가 바닥인가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숨 고르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되돌림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퓨처스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확대하지만 실수도 확대합니다. 칼날이 예리할수록 손잡이 잡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입하기 전에 청산가를 꼭 확인하세요. 조금만 흔들려도 끝인 레버리지를 걸어두면 방향이 맞아도 흔들림에 먼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흔들림이 많습니다.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들어가 놓고 나서 고민하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손이 덜 떨립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를 한 장면으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이동거래소 5곳 비교 분석과 함께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정보 한 줄이 시간을 벌어줍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길 잃지 않도록 더 쉬운데 실전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옮길 수 있을 때 옮기고 들어갈 때는 근거를 쌓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신호는 한 개만 보고 뛰어들지 마세요.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가 확률이 모이는 순간입니다. 특히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는 횡보장에서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큰 흐름이 잠잠한데 교차만 보고 들어가면 시장이 장난처럼 흔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이 가격이 숨쉬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갑자기 좁아지면 변동성이 압축된 상태라 이후에 크게 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맥디도 교차만 외우지 말고 추세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보세요. 제로선 위에서 힘을 받는지 아래에서 눌리는지에 따라 롱과 숏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뉴스가 뜨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발표 한 줄에 캔들이 칼춤을 추듯 튈 수 있어요. 긍정 뉴스면 롱이, 부정 뉴스면 숏이 유리할 수 있지만 흔들림이 큰 만큼 근거를 더 쌓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올리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실수도 번개처럼 돌아옵니다. 시장이 한번 기침만 해도 청산가가 코앞이라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게임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동거래소 5곳 정보와 함께 추가 팁도 묶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안전한 이동과 근거 있는 진입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로만 승부 보세요.